예, 안녕하세요. 들리시죠? 네. 저는 뭐 아까 이제 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영문학 박사를 받고 방송된 2006년에 제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뭐 한 8개 학과를 섭렵했습니다. 관광학, 국문학, 중문학, 일본학, 교육학, 문화교양학, 법학, 농학 졸업하고 다시 이제 국문과를 재편입했어요. 국문학 저는 제일 재밌더라고요. 공부 중에 제일 재밌어서 다시 편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많이 국문과 방송대 8개 학과 이상 졸업하신 분 없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영문학 박사 비교문학 전공이고 이걸로 박사를 받았어요. 비교문학으로. 고대에서 또 한문학 쪽으로 수료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안양학습관에서 강의했던 영상인데 여기 또 안양학습관 회장님 오셨는데 그렇고요. 2018년에 이제 경기 천령 공부장인 선정이 됐고 12번째 이때는 취득 중이고 이제 지금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뭐 일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 출간 도서들도 있고요. 최근에 제가 그 장미의 손이라는 책을 이렇게 시집도 시집 이걸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거고 이렇게 이게 제가 쓴 책들이에요. 공부하고 싶은 당신에게 알짜 영어 상식, 스물교도소, 기적의 1분 영어, 탁상용 1, 5분 영어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특강을 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할 때 그 다 이야기할 수 없고 뭐 할 이야기 많은데 요 이야기 좀 하고 좀 바로 시작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바로 글쓰기 조금 이제 그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남녀분들이 이렇게 많으시잖아요. 남녀분들이 많으신데 보통 이 쇼핑을 할 때 남녀가 쇼핑 차이가 있대요. 그거 아세요? 남자는 평균 몇 분이에요? 여기 메일하고 여기 6minute 보이십니까? 6분 걸립니다. 6분 딱 6분이면 이게 남자는 아주 간단한 게 그 가게에 가서 첫 번째 가게에서 옷을 사가지고 집으로 가요. 남자는 6분 걸리는데 여자는 피메일이라고 써있죠? 몇 분 걸려요? 3시간 26분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빨강색이 다 여자예요. 이렇게 가서 막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보이시죠? 그래서 갔다가 떡볶이 사 먹고 다시 첫 번째 가게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집으로 갔다가 다음날 반품해. 이게 남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쇼핑할 때 여성들이 쓰는 영어가 I'm just looking around the corner. 나는 모퉁이를 주변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또 이제 I'm browsing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소가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이곳에서 뜯어먹고 저곳에서 뜯어먹다가 이런 그런 이야기. 우리도 뭐 그 구글을 갔다가 다음을 갔다가 네이버 갔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남자가 살다가 너무 힘들면 지갑 속에 그 아내 사진을 꺼내본대요. 남자가 살다가.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도 살고 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딨냐. 남자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보통 그래. 근데 반대로 이제 여자가 살다가 너무 힘들면 지갑에 남편 사진을 꺼내 봅니다. 근데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것도 만들었는데 이 세상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데. 관점이 다르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만 2시간 이야기해야 돼요. 이야기들만. 근데 뭐 제가 오늘 글쓰기 특강이기 때문에 뭐 이걸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조금씩 제가 수업을 하다가 조금 이제 지루할만 하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강의 들어오신 건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게 더 재밌잖아요. 이게 재밌다고요? 아니 좀 이따가 일단 강의 끝나고 해드릴게요. 시간이 나면. 뭐 제 강의는 뭐 끝도 없으니까 다 하려면 끝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작동. 일단 글쓰기를 먼저 좀 한 다음에 또 여백이 나오면 제가 시집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이제 글쓰기를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을 하는데 이제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논문이 아니고 우리가 그 글쓰기잖아요. 글쓰기 과제를 하면 뭐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생각을 하진 않고 정해주죠. 네. 지금도 이제 막 뭘 써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면 한 30분 정도, 20분에 30분 정도 큰 틀을 이야기하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제가 좀 대답을 하는 그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인 틀을 그래서 어쨌든 뭐 관심 있는 분야는 아니더라도 정해진 거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목차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목차예요. 목차. 논문을 이렇게 쓰거나 이럴 때는 여러분 목차를 잘 써야 됩니다. 목차. 그래서 이 목차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게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이잖아요. 서론, 그다음에 본론, 결론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목차 여러분 과제를 쓸 때는 서론은 어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편입생도 있으실 수 있고 뭐 아니신 분도 계실 텐데 요걸 알아두면 여러분 4년 동안 공부하기 아주 쉽습니다. 서론에서는 뭘 가장 여러분이 하는 게 중요하냐면 문제를 뭐 해야 돼요? 제기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내용을 쓸 것인가.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쓰는 거죠. 보통 본론은 여러분이 몇 가지를 쓰는 게 좋냐면요. 1, 2, 3으로 쓰는 게 가장 좋아요. 본론을 이제 뭐 1, 2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1, 2, 3으로 쓸 수 있는데 1, 2, 3 정도 쓰면 이제 보통 좋습니다. 4까지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본론 했는데 1번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1번, 2번, 3번 정도에서 내용을 쓰고 결론은 그 문제를 요약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썼던 그 내용들을 잘 요약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걸 알아봤는데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해놓고 결론에서 또 다른 어떤 이론을 뭐 제기를 한다든가 이러면 완전히 이게 뭡니까? 빗사이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결론에서는 거기서 끝내야 됩니다. 논문을 쓰든 리포트를 쓰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이래버리면 이제 완전히 아시겠죠? 옆집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을 쓴다. 그리고 서론에서 그리고 이제 좀 더 설명을 좀 할게요. 본론은 이제 큰 주제를 이렇게 본론은 큰 주제를 1, 2, 3, 4 이렇게 쓰기도 하고 3 정도로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여러분 이제 리포트를 쓸 때 각주를 달아야 돼요. 그걸 알죠? 각주라는 게 있어요. 각주. 여러분 이제 그 뭡니까 올려 보면 그 컴퓨터 같은데 보면 입력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이 그 아래 한글 이렇게 딱 켜보면 여기 입력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입력 여기 지금 안 나오나? 입력 부분이 있어요. 거기 이제 어서 마우스를 누르면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주석. 그리고 이제 거기 또 오른쪽. 그러니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 주석이 있고 그다음 각주가 있거든요. 각주.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면 이게 알아서 이게 네모가 있으면 이건 써보셨죠? 그래서 여기 1번 이렇게 이제 번호가 매겨져요. 거기다가 이렇게 쓰는데 이 각주를 여러분 잘 쓰셔야 돼요. 각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각주의 두 가지 기능이 뭐냐면 제가 여기다 써놨죠. 입력, 주석, 각주가 나오는데 용어에 대한 보충 설명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용어를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어떤 단어가 나왔는데 갑자기 추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심리학 같은 데 보면 뭐 추동 이런 말 나오거든요. 되게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각주를 이렇게 달아서 설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거 말고 이제 요즘에는 이게 우리가 각주하고 미주라는 게 있어요. 꼬리에다 이렇게 다는 거. 홍길동 87에서 인용을 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미주라고 해요. 미주. 꼬리에 달았다. 근데 요즘은 미주를 거의 안 쓰는 추세예요. 요즘 논문이나 리포트는 다 뭐나 각주예요. 그럼 각주는 이렇게 달고 나면 보통 어떻게 씁니까? 각주는 저자를 쓰고요. 저자를 쓰고 책 제목을 쓰고 그다음 또 뭡니까? 출판사를 써요. 출판사. 그다음에 출판 연도를 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페이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몇 페이지에서 인용을 했다. 그걸 가장 중요한데 그리고 책 제목은 보통 책이 이제 단행본이 아닐 경우는 이렇게 이중곡세를 하는 게 좋아요. 이중곡세. 근데 여러분 단편 같은 경우는요. 내가 시를 인용했다. 단편을 이렇게 단일곡세예요. 여기 모든 게 다 이중곡세가 아닙니다. 무슨 말 이해가세요? 예를 들어서 김소월에 내가 진달래꽃을 인용을 했다. 그러면 진달래꽃이라는 게 시일 수도 있고 또 시집일 수도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 한 편일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시 한 편일 때는. 근데 진달래꽃이 시집이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이렇게 써야 돼요. 여기 국문학과 다니신 분 계시겠지만 이거 되게 많이 실수하고 진달래꽃이 시집도 있고 시도 있거든요. 진달래꽃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왜 진달래꽃이 시집인데 이렇게 쓰냐 이게 뭘 모르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경우는 시집이고
이런 경우는 뭐라고? 시 한 편이다. 그런 식으로 단편 같은 것은 이렇게 단일 꺽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보통 이제 각주는 리포트에서 10개, 여기 제가 12에서 15개 이렇게 썼는데 뭐 쓰다 보면 뭐 12, 15 이렇게 됩니다. 많이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내가 인용한 거 써야지, 그다음에 책에 대한 보충 설명해야지. 그럼 12, 15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충분히 되겠죠? 그렇게 쓴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본론의 말을 여기 써놨죠. 요약하고 내 소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에서는 본론의 말,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논문을 쓸 때, 리포트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론에서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뭐 지구 온난화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러면 리포트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리포트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필자는이라고 써도 되고요. 시작할 때 반드시 말 들어가야 돼요. 본인은 이렇게 쓰는데 보통 필자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문구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보기로 하겠다. 조사해보기로 하겠다. 이 말을 반드시 써줘야 돼요. 리포트의 특성은 반드시 이런 형식이 있어요. 이 왁구라고 하잖아요.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써주시고 나서 책 제목 아까 얘기했죠. 본론에 1, 2, 3이나 1, 2, 3, 4나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제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반드시 말 써줘야 됩니다.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이게 뭐 한 서너 페이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간단하게 요약을 한 단락 정도 요약을 하면 돼. 한 단락. 그걸 뭐 두 단락, 세 단락까지 할 필요 없이 한 단락 정도로 요약을 하면 그리고 이제 결론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다음 말을 쓰시면 된다. 자, 본론을 쓸 때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할 때는 문장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인용한 문장이 끝나면 끝부분에 저자 이름과 페이지를 써. 이거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건 이제 미주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이런 미주는 안 쓰니까 각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참고문헌은 자기가 인용한 책을 쓰면 됩니다. 여기 써놨죠. 그래서 저자, 책 제목을 이중꺽쇠, 그다음에 출판사, 출판 연도를 쓰는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중꺽쇠일 경우는 일반적인 책, 긴 책이나 또는 아까 이야기했죠, 장편 소설 이런 건 다 무조건 이중꺽쇠, 시집 다 이중꺽쇠. 근데 단편 소설, 또 단편 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아주 짧은 논문 이런 건 다 단일꺽쇠. 그걸 여러분이, 그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자, 참고문헌은 자기가 인용한 그 책을 쓰면 되는데 보통 가나다 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나다 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강철수, 그 다음에 김민수 이렇게 있다 봅시다. 그럼 어떤 게 먼저냐? 기역인 거는 맞지만 그 모음을 따지면 아야, 어여, 우요, 우유, 우이죠. 그러니까 아가 먼저 오고 이가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역, 그 다음에 뭐랄까, 노대성이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노철수 이렇게 칩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노가 똑같아. 그러면 뒤에 있는 걸 따지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걸 따져서 기읍님, 디귿님을 따져. 그러면 디귿이 치읍보다 앞에 오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순서를 따지는 게. 이게 왜 리포트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 대학교에 오시기 전에는 이런 걸 잘 안 쓰죠. 그냥 썰이라고 썰 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규격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이런 틀은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주셔야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논문이라고 썼지만 리포트는 보통 5매 정도 여러분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윤동주 시에 나타난 자아성찰과 부끄러움의 미학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서론을 써. 그 다음에 본론을 쓰고요. 그 다음에 본론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5가지 주제를, 길게는 5가지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결론, 그 다음에 참고문헌 이걸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반드시. 이게 참고문헌 안 써도 되냐고 물어보는데 안 쓰면 안 되고 참고문헌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했다. 윤동주가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제가 써놨죠. 필자는 보이시죠? 여기 필자는 본 논문에서, 본 리포트에서 윤동주의 시를 자아성찰과 부끄러움의 미학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거 반드시 써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쓰는데
느끼는 것이다 해놓고 이걸 하나도 안 써서 감점이에요, 감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준비 운동이 전혀 없이 그냥 달리기 한 거 똑같은 거예요. 필자는 뭐뭐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뭐 조사해보고자 한다. 이걸 반드시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본론이 있는데 이제 국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시를 분석을 하면 당연히 시 전편을 쓰고 나서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국문학과에서는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이제 하는 거죠.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것을 뭐 이거 한 달락은 내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의 인용을 할 건 이렇게 써.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용을 할 때 이제 여러분 실수하기 쉬운 거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인용을 하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하나 달락, 두 달락 이렇게 인용을 하잖아요. 근데 인용을 할 때는 한 달락만 인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표절이라고 짝입기라고 하고 표절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두 달락을 인용을 하면 이것도 표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용을 하는 건 한 달락 이내. 아시겠죠? 한 달락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요 밑에 이제 제가 각주의 예가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나오면 글자는 좀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써놨죠. 이 시에 나오는 거울이 어쩌고저쩌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충 설명을 한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죠. 뭐 이거 지금 뭐 다 설명할 건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결론 부분을 볼게요. 제가 이제 요거는 짧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질문을 좀 받아야 될 시간이 중요하니까 이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지금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윤동주의 시에 나타난 자아성찰과 부끄러움의 미학을 그의 시 5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윤동주의 시에 나타난 부끄러움은 준엄한 윤리의식에서 오는 것이다. 이걸 제가 인용을 한 거고, 요즘은 각주니까 이렇게 안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제가 그냥 그 요약하면 쓴 거거든요. 이건 뭐 어디 보고 쓴 게 아니라, 그 부끄러움은 이제 구리 거울 속에 어느 왕도 욕된 유물을 뭐 저쪽 하면서 내 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윤동주의 시의 가치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리포트를 쓸 때 그런 걸 하시고, 참고문헌을 쓸 때 아까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세요. 참고문헌은 되게 중요하니까. 뭐 권영민, 김남주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기획이 나오면 이제 그 우이니까 요게 이제 먼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이중꺽쇠죠. 출판 연도. 요즘에는 이제 페이지를 쓰는 추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고 나서 페이지 뭐 7페이지나 이런 걸 써도 되고 뭐 굳이 안 써도 상관없는데 요즘은 좀 쓰는 걸 많이 추세로 본다 볼 수 있습니다. 다 이중꺽쇠로 이렇게 다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을 쭉 쓰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을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서 설명을 하고 출판사 출판 연도 이렇게 쭉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중요하고요. 이건 제가 이제 관광학과 다닐 때 이제 그 썼던 논문인데 여각의 사회적 의미 이런 거 썼는데, 여기 이제 관광학과에서 이제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게 사회학을 여러분이 이제 혹시 전공을 하는 분들은 리포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인문학과 사회학이 좀 달라요. 리포트의 방향성.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서로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방법과 구성 뭐 이렇게 쭉 쓰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일절을 쓰는데, 하여튼 이거는 이제 다른 그 사회과학 내용이니까 이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구의 배경부터 이제 쭉 제가 쓴 거고, 뒤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결론 부분에서 연구의 한계, 향후 과제 이런 것도 쭉 쓰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용을 요약을 하고 나서 반드시 나의 말들을 이렇게 좀 써줘야 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용을 했어요. 근데 인용을 해놓고 어떤 홍길동 18페이지, 19페이지 인용을 했어. 근데 거기서 인용하고 끝내버리면 그것도 표절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내 말을 좀 써줘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가 인용을 한 내용이 너무나 복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겠다. 그러면 아주 쉬운 나의 말로 그걸 여러분이 좀 쉽게 이렇게 써주시면 돼. 난 여기다 뭘 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쓰시면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이 그냥 여기저기 인용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1페이지에서 인용을 하든가 뭐 어떤 A책의 2페이지 또 B책의 3페이지 막 이렇게 인용을 해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정리하시면 쓰면 되겠고, 인용을 할 때는 이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supporting ideas라는 말을 써요. supporting ideas. 이 supporting ideas라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을 뒷받침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써보세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교복 자유화가 있다. 그럼 교복 자유화를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여러분이. 근데 교복 자유화를 찬성하는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그것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만약에 써버렸다. 그러면 서포팅 아이디어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내 주장이 어떤 A라는 주장에 대해서 찬성을 하면 그 찬성하는 주장을 동조하는 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supporting ideas.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생각들을 뒷받침하기. 뭐 이런 뜻이에요. supporting ideas. 되게 여러분 논문을 쓰시던 리포트를 쓰던 이 supporting ideas라는 개념 꼭 좀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이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그 사회학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가 보니까 사회학 공부는 이 출판 연도를 가로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학이나 뭐 행정학이나 이런 사회과학 아닙니까? 사회과학에서는 지금도 제가 보니까 경영학과 논문을 이렇게 써요. 리포트를.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학과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라고 하는 과는 이렇게 쓰면 돼. 아시겠죠? 일반적인 관점은 연도는 뒤에다 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책 제목, 출판사 이렇게 쭉 쓰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연도가 요 앞에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쭉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과 영어의 논문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걸 먼저 쓰냐? 우리말 당연히 먼저 써요. 우리말 먼저 쓰고 영어로 된 거는 이렇게 뒤에다 써요. 영어로 된 걸 뒤에다 쓰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알아두실 것은 영어로 된 걸 쓸 때는 반드시 이 작품을 쓸 때는 여러분 사체라고 들어보세요. 사체? 기울여 쓰는 거, 이탈릭체. 이탈릭체로 쓰는 거예요. 제목을 여기 Understanding Leisure and Recreation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내용을 이렇게 정자로 쓰면 안 되고 이탈릭체로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걸 좀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런 뭐 여러분은 뭐 이제 뭐 그 뭡니까 리포트 쓸 때 영어로 된 거 같은 거를 쓸 필요는 없는데 저 같은 영문학 박사 같은 거 받으려면 막 허구한 날 영어로 된 걸 찾아야 돼. 우리는 영문학 논문이 좀 어려워요 쓰기가. 이제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이런 걸 리포트에서는 우리말도 복잡한데 영어까지 뭐 공부하시겠어요? 하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참고문헌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거는 리포트를 쓸 때는 거기서 정해준 내용을 써요. 근데 만약에 리포트를 쓸 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리포트 형태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두 문제를 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거 있죠. 또 설명하시오. 근데 서술하시오하고 설명하시오가 나왔는데 리포트 형식으로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서로 별로 결론을 쓰면 그 감점이에요. 서술하라 이거는 그냥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쭉 이야기를 쓰면 되고 요즘에 그 리포트를 보니까 뭐 심리학에 이렇게 묻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써봐라 이런 거 많죠. 또 인간과 사회도 보니까 대중 매체의 뭐 효과와 그걸 좀 이제 궁금하셔서 제가 좀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뭐 효과와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써봐라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도 좀 쓰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중 매체의 어떤 부정적인 문제라든가 긍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제가 그 인간과 사회 그거는 제가 좀 그 강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뭐 회장님 말씀드리면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필요하세요. 하여튼 제가 유튜브를 그러면 제가 그 유튜브를 해요. 뭐 꼭 이게 소개하는 것 같은지만 제가 그 영웅 형제라고 유튜브가 한 8,400명 정도 됩니다. 구독자는. 근데 거기를 들어가 보시면 제가 뭐 여러 가지 강의 다 올려놨어요. 그거 한번 나중에 뭐 구독도 하나 눌러주시고 한번 보십시오. 무료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거기다 제가 다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여기서 이야기해봤자 뭐 복잡하니. 아니면 제 이름이 장상이거든요. 제 이름을 검색하셔도 뭐 영웅 형제 어려우면 이름이 다 들어가요. 검색을 하셔도 거기 제 유튜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들어보시면 제가 막 여러 가지를 막 올려놔요. 저는 특히 방송대는 제가 2006학번이에요. 처음에 들어온 게 거의 20년에 가까이 20년 아니죠. 그러니까 얼마나 제 강의를 특히 이제 국문학과 강의는 제가 엄청 많이 올려놨어요. 진짜 한번 봐보세요. 거기 뭐 교양부터 시작해서 막 올려놨으니까 한번 뭐 퍼서 공부하세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주제가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문학의 이해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어떤 책을 읽고 느낌을 쓴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그때 문제가 나올 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제가 짧게 이 정도 하고 중요한 거는 뭐 이 틀보다는 여러분이 아마 그 리포트를 쓰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런 거를 나머지 시간 좀 질문을 좀 받는 시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예, 누가 좀 손을 드시고 뭐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좀 이렇게 가져오시지 않았어요? 리포트 제목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질문 좀 해보시죠. 예. 분석하시오라고 나오는. 분석하시오? 네, 그거는 저렇게. 그러니까 이게 분석하시오가 그 과목이 죄송하지만 뭐예요? 무슨 과목이에요? 예? 인간과 과학. 그 분석하시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제가 뭐 5장을 혹시 써놨는데 그 단서가 있었나요? 단서가? 3,400자 한조 내에서 3,200자 내에서 분석하시오. 근데 일반적으로 분석하시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서론 결론 그거보다는 그 과학적으로 그냥 쓰는 거니까 분석하는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굳이 막 서론 본론 결론까지 뭐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뭐 서론 본론 결론보다는 그냥 쭉 쓰는데 그거를 1 서론 2 본론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쭉 이야기를 그냥 그 의미의 맥락들을 가지고 그거는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분석하는 거. 그럼 목차가 필요 없겠네요. 아니 목차는 그냥 그 분석을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서론 본론을 안 하더라도 뭐 그래서 문제 뭐 본질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 그러면 그런 것들 조금 쓸 수는 있겠죠. 뭐 이걸 분석을 하는데 1, 2, 3 정도로 해서 1번, 2번, 3번 정도로 해서 뭐 분석을 할 거 아닙니까? 뭐 그게 통계학적인 분석이든 뭐 다른 분석이든 간에 그런 걸 가지고 좀 써주시는 게 왜냐면 목차라고 되니까 서론 본론 안 쓰더라도 어느 정도 써줘야지 그 틀이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써서 한 1, 2, 3 정도로 해서 분석을 그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요? 예. 서술하시오를 다시 한번 설명. 서술하시오는 그거를 그러니까 뭐뭐 했음 이렇게 단답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서술하라는 거는 그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940년대의 한국 문학에 대해서 서술하라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애는 국문과에서 그랬대요. 서술을 1940년대 한국 문학을 서술할 때 그때는 암흑기였으므로 서술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렇게 썼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하여튼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술 하나라고 하는 거는 단락별로 해서 뭐뭐 했음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뭐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했습니다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시대적인 배경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렇게 원하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서술하라고 하는 것도 내 주장만 하면 절대 안 돼. 여러분이 뭐 이렇게 확실한 이 분야의 학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은 대학생이시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과 비슷한 책들을 먼저 쓴 다음에 나는 이런 의견에 동조한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서포팅 아이디어스 기억나시죠? 이 명심하세요. 서포팅 아이디어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에 동조를 하면 여러분 생각과 동조하는 글을 찾아서 그걸 쓰시면 돼.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분야에 찬성한다면 찬성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골라서 그걸 찾아 쓰셔야 돼. 반대되는 걸 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그런 것들을 해서 서술하시오는 어쨌든 서론 본론 결론은 아니고요. 그 내용들을 단답형으로 절대 쓰면 안 된다. 단답형. 어떤 특히 수학을 공부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단답형으로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어떤 분이 있으면 경제학과 석사를 마치신 분이 있었어요. 이건 실제 실화인데 경제학 석사를 마치니까 그분이 경제학과를 들었어.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들었는데 되게 잘한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약간 건방질 수 있잖아요. 그 시험 문제가 뭘 서술하라고 했는데 그냥 정말 뭐 단답형으로 딱딱딱딱딱 이렇게만 썼어. 막. 그러면 한 10점, 15점, 10점, 12점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거기서 하라는 대로 여러분이 하셔야지 내가 좀 안다고 5페이지로 쓰라고 그랬는데 2페이지로 쓰고 그 점수가 완전히 깎여버립니다. 절반 이상 깎여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2페이지를 쓰라고 하는데 5페이지를 써도 안 돼.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여러분이 그거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서술하시오는
서론본론 결론은 필요 없고 단답형이 아니고 핵심적인 것만 쭉쭉 쓰는데 여러분의 말만 쓰지 마시고 책을 인용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포트를 쓸 때는 반드시 도서관에 가셔서요. 그래서 내가 인간과 사회를 써. 그러면 한 세 번 정도는 여러분 빌려 오셔야 돼. 그냥 여기 책만 보고 달달 책만 보고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책만 보고 쓰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도서관에서 이렇게 빌리셔가지고요. 반드시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하여튼 오늘 이제 여러분 리포트 얼마 안 남았잖아요. 추석 때도 좀 이제 마무리도 하시고 해야 되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서 질문하세요. 여기서. 그래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 각주와 예. 그 참고문은 예. 그 구별점이 예. 각주도 그 부분에서 저자 책 제목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죠. 그 부분도 마지막에 가서 참고문에도 같이 새겨줘야 예, 돼요. 다시 써야 돼요. 왜냐면 각주는 그냥 그렇게 쓴 건데, 당연히 참고문 다시 쓰는 거고요. 원래 그렇게 논문이 그래요. 논문이나 리포트가. 근데 이제 참고문을 쓸 때는 좋은 게 뭐냐면, 각주에 단거 그냥 복사 아시죠? 복사는 다 할 줄 아시죠? 이렇게 복사해서 그걸 붙이게 하면 돼요. 그걸 다시 뭐 쓰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붙이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가나다 순서대로만 쓰면 되니까, 그거는 뭐 참고문에 쓰시는데, 그걸 복사해서 붙이기 형식으로 써서 가나다 순서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회장님 말씀은 여기다 썼는데 안 써도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참고문헌에 그래도 또 써야 됩니다. 각주하고 참고문헌은 또 이제 다른 형태거든요. 왜냐면 이 논문은 제가 논문이나 리포트는 틀을 본다고 했잖아요. 왁구를 본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썼다고 안 쓰면 안 되고요. 썼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이걸 써야 돼. 그러면 왜냐면 각주는 그냥 약간 산발적이라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참고문을 쭉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논문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쓴 교수님들 이런 분들은 참고문을 쓴 것만 딱 보면 이 사람이 되게 성실하게 썼다 이게 바로 나와버려요. 뭔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는 참고문이 이제 책도 많이 하지만 인터넷? 네, 인터넷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전자 이북 같은 게 그 페이지 인용하기가 그거는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럴 때는 그 페이지를 인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네이버에서 이제 그 구글의 어떤 페이지 그거는 이제 구글이나 이런 출처를 밝히면 되고요. 그거는 페이지가 자체가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네이버에서 그걸 쓴 원 저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글 같은 거 쓰면 되겠고, 그거는 인용을 할 수 있는 것만 쓰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자가 있다. 만약에 네이버도 블로그 같은 경우는 저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보면 물론 이제 별명으로 닉네임으로 쓸 수 있지만 하여튼 그런 거를 만약에 나는 이거 네이버를 인용을 할 게 없다면 네이버에서 인용 이렇게 써도 돼요. 네이버에서 인용인데 조금 더 여러분이 거기서 첨가할 수 있는 것만 쓰시면 돼요. 그게 이제 1992년에 보도된 인용문이다 이러면 그런 것들을 좀 쓰시면 되지. 그거는 이렇게 맞춰서 굳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쓰실 수 있는 것만 쓰시면 돼요.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음이나 이런 데서 인용을 하면 그런 것만 쓰시면 돼요. 예. 죄송합니다. 한 가지 그 이북을 가지고 지금 이번에 그 3학년 그 과제에 보면 이북으로 저 책을 잘 나오니까 책이 없어서 이북으로 샀는데 이 이북으로 사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 글자체 폰트를 키우면 페이지 수가 확 늘어나요. 그러면은 인용을 할 때는 페이지를 근데 페이지가 늘어나도 일단 어쨌든 그것의 페이지가 늘어나도 원래 있는 이북이든 뭐든지 원래 있는 것을 이렇게 쓰시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 사진을 찍어서 만약에 31페이지다 하면 사진을 찍어서 그걸 확대시키든가 그래야지 그게 늘어났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쓸 수는 없고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사진기로 찍어서 확대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그걸 인용을 한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찍으면 이게 31페이지가 막 32페이지로 갔다고 32페이지로 쓰면 안 되고 그 페이지를 찍어서 어차피 쓰신 다음에 그렇게 그거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써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좋은 질문하셨는데 요약해서 썼으니까 이건 내 의견이다라고 절대로 안 됩니다.
어쨌든 각주 다뤄가지고 각주 출처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나는 이게 어떤 내용이 있어. 근데 이걸 내가 요약을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어도 몇 페이지의 내용을 뭐 재분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쓰셔야 돼. 그 내용 어쨌든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거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건 다 그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블로그에서 있는 내용을 뭐 재분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고쳐서 그건 쓰셔야 돼요. 그 내용들을 그것도 각주다는 거죠? 그것도 그렇죠. 그 밑에 요즘 다 각주로 바뀌었으니까. 그 블로그에 뭐 어떤 내용을 인용해서 이렇게 뭐했다 그런 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건 반드시. 또 대조식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대조식은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장을 대조라는 게 비교 분석하는 거잖아요. 대조식이라는 게 그러니까 A라는 내용과 B라는 내용 비교 대조. 개조식이라는 개조식? 네, 전 대조라고 했는데 개조식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설명 단답형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 자체를 하나의 맥락으로 특히 이제 국문학 공부하다 보면 뭐 되게 싫어하는 게 교수님들 싫어하는 게 뭐뭐 했음 이런 거 있죠. 그 당시에는 뭐뭐 했으니까 뭐뭐 했음 이런 무조건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했다 이렇게 서술형으로 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조라는 게. 그렇게 서술형이 줄글이죠. 뭐라고요? 줄글. 줄글? 네, 서술형이 줄글로 이렇게 가로.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줄글을 쓰든 어쨌든 이렇게 쭉 쓰면서 네. 뭐뭐 했다, 그러니까 뭐뭐 했음, 뭐뭐 함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단답형 명사형으로 쓰지 마시고 그냥 쭉 서술 형태로 이렇게 쓰라는 소리예요. 그건 서술의 형태로 쭉 쓰시면서 거기에 여러분의 자신의 의견을 다는 거. 그게 개조식이에요. 개조식. 네, 또요? 지금 50분 아직 안 됐죠? 50분 되면 알려주세요. 시간 관리면 40분이구나. 말씀. 아까 이제 말씀했는데 예. 이제 국어국문학과 생활법률에는 저희가 교과서가 없어요. 교과서가 없다고요? 네, 교과서가 없는데 그러면 그걸 이제 어디 가서 참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도서관에서 만약에 책을 빌린다 하면은 대여를 한다 하면은 그때는 어떤 책을 빌려서? 좋은 질문하셨어요. 도서관에서 빌릴 때 가장 이제 저도 이제 법학과 졸업을 했는데 생활법률이라는 과목들이 되게 많아요. 도서관에 가면 저도 그 방송대 아닌 대학에서도 생활과 법률 이런 과목을 들은 적이 있었고 이 법학과에도 생활법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생활법률 또는 생활과법률 그러니까 생활법률이 만약에 검색이 안 되면 생활과법률이라고 검색하시면 도서관에 되게 책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빌리셔가지고 하시면 그거는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서 자료를 인용할 때 혹시 각주를 달더라도 그 주소라든가 이런 걸 하이퍼링크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내가 이제 주소든 그러니까 그런 경우 연도 이런 건 안 되지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하시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뭐 그걸 했는데 만약 유튜브를 뭐해서 이야기했다면 유튜브에도 주소라든가 이런 걸 찾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검색하는 게 좋죠. 써주는 게 좋죠,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게 인용을 했는데 네이버나 다음이나 인용을 했는데 그런 경우에 연도를 뭐 책정을 못한다든가 저자를 쓰지 못한다든가 그럴 땐 당연히 그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지금 좋은 말씀에 그런 주소라든가 이런 걸 쓸 수 있으면 당연히 하시면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그 방송 강의 중에서 여기 그 내용을 요약했을 적에는 그건 어떻게 기록을 해요? 그것도 좋은 질문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방송 강의 내용의 방송 강의 5강 내용 요약이라든가 내가 5강을 들었어. 그러면 방송 강의 몇 강 요약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거는 뭐 페이지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참고 문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이제 방송 강의 요약은 참고 문헌은 아니고 각주 달 때 정도 쓰고 참고 문헌으로 뭐 방송 강의 요약을 뭐 이렇게 쓸 수는 없죠. 그거는 각주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방송 강의를 만약 내가 요약을 해서 쓰는 거는 참고 문헌을 왜 그러냐면 이렇게 그런 그 뭐 방송 강의 요약까지 참고 문헌 넣진 않아요. 그 내용에서 그냥 이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방송 강의 내용을 요약했다라는 거는.
아니 근데 본 내용에 뭐 이걸 방송 강의 요용을 내용했다 하는 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 게 왜냐면 그렇게 쓰면 너무 이게 좀 약간 좀 산만해진다고 그럴까? 산만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딱 쓰고 나서 그냥 각 주에 방송 뭐 강의 제5강 요약이 훨씬 더 깔끔해요. 제가 볼 때. 그건. 예, 또 예. 말씀하세요. 네, 방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해하는 거는 그러면 쭉 내 생각을 쓰다가 인용한 내용을 내 생각처럼 쓰고 각주를 달아서 이거는 거기서 인용했으니까 이렇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거를 방송 강의를 그 인용 같은 경우는 인용은 뭐 그걸 내 말로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인용을 할 거 같은 경우 있으면 그대로 그냥 쓰고 인용을 내가 해서 73페이지에 1줄에서 4줄까지 있으면 쭉 쓰면 돼 그냥. 왜냐면 그거를 또 내 말로 쓰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쓰고 나서 밑에다 홍길동 뭐 무슨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인용만 쓰고 나서 여기서 끝나버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걸 내 말로 쉽게 쓰는 걸 몇 줄 쓰시면 돼 차라리. 그러니까 인용한 거는 그대로 책에서 있는 내용 그대로 쓰시고 각줄 달고 그 뒤에 몇 줄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신이 느끼는 어떤 쉬운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들이 좀 어렵잖아요. 학술적인 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인용할 거는 그냥 인용을 여러분이 뭐 지금 뭐 대학원 수업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인용할 건 인용을 하고 그거에 대한 느낌을 그냥 내 말로 쓰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무슨 관료직을 풀어서 쓰는 거는 예.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료직을 풀어서 쓰는 그러니까 예. 그런 거는 좋은 질문이신데 그런 경우는 잘 모르겠다 이러면 그 요즘에 네이버 사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풀어서 이렇게 쓴 다음에 네이버 뭐 어학사전 참고 이렇게 밑에다 쓰면 되죠. 그거를 그렇죠. 각주로 달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리포트 쓸 때 가장 문제가 모든 걸 다 위다 쓰면 너무 난삽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좋은 질문하셨으니까 뭐 관료주의, 비어로크러시 이러면 그것들을 네이버 사전, 요런 네이버 어학사전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밑에다 해서 네이버 어학사전에서 뭐 가져왔다, 인용했다 그렇게 쓰면 돼요. 그냥 그거는 네이버 뭐 무슨 사전에서 인용했다 그렇게 쓰시면 돼요. 다 달아야 되겠네 그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각주를 근데 많이 달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네이버에서만 인용을 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걸 네이버에서 인용을 하든 뭐에서 그것도 출처를 좀 밝힐 수 있으면 밝혀주는 게 좋겠죠. 그거는. 예, 또 다 되셨나요? 선생님, 예, 교과서에서 예. 이렇게 할 때는 한 달락만 써.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인용을 할 때는 2달락을 쓰면 그게 부부라는 거 똑같다니까. 인용을 할 때는 한 달락만 인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8페이지에 첫 번째 단락을 인용을 했어요. 만약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밑에는 뭐 82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을 인용을 했어요. 근데 그 밑에다가 78페이지에 뭐 첫 번째 단락을 인용했잖아요. 근데 78페이지에 다섯 번째 단락을 인용을 해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78페이지에 1단락, 2단락을 동시에 이렇게 써놓고 뭐 홍길동 뭐 78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룰이 있는 거예요. 룰이.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쓸 때나 리포트를 쓸 때 룰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쓰기로 시작하면 얼마나 쉽냐면 한 2장 써놓고 뭐 홍길동 78 너무 쉽지 않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 하나의 룰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리포트를 쓸 때. 한 달락만 이상은 인용하지 마라. 인용을 하려면 다른 책을 한다든가 막 다른 걸 쓰다가 그 밑에 그 페이지에 다른 단락을 인용하는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2단락을 함께 인용을 하면 안 된다. 이해하시죠? 예. 교수님 그러면 네. 단락을 그 말을 그대로 갖다가 안 쓰고 네. 그 말을 읽고 제가 재해석해서 쓰면 그게 표절인가요? 아니 재해석해서 아까 재해석해서 쓰더라도 그 내용의 홍길동 몇 페이지를 내가 이제 다시 분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도 그 출처를 당연히 밝혀야죠. 그러니까 표절은 아니고 재해석해서 썼더라도 그 내용을 내가 이제 다시 재분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 생각이 아닌 걸 쓴 거는 다 출처를 밝히셔야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요약을 해서 내 말로 썼더라도 그 페이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단락에 어디에 나오는 내용을 쓴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서 그 내용을 뭐 재분석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중요한 거는 내 말이 아니면 여러분 명심하실 거는 리포트 쓸 때는 내 말이 아닌 거는 다 출처를 밝히시는 게 좋아요. 그걸로 그냥 뭐 은근슬쩍 내 걸로 만약 해버리면 그게 또 요즘 카피 킬러가 기가 막혀요. 그래서 딱 보면 안 했는데 했는지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카피 킬러라고 들어보셨죠? 그거 보면 다 그런 거 나와요. 그러니까 하여튼 내 말은 상관이 없어. 어떤 내가 책을 안 보고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전혀 상관이 없는데 뭔가를 내용을 요약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 페이지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 페이지란 출처를 밝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요. 일단락이 예, 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단락은 또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1단락을 인용을 하면 그 1단락을 인용을 했잖아요. 근데 그 밑에 제 말씀드리는 거는 한꺼번에 1단락, 2단락을 인용하면 안 되고 1단락을 인용을 해놓고 뭐 다른 페이지만 하다가 그 다음 페이지에 그 페이지에 2단락 인용하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얘가 동시에 1단락, 2단락을 연속으로 인용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속으로 인용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훔치는 것도 적당히 훔쳐야 되는데 눈에 보이게 훔치면 다 표가 나잖아요. 예를 비유를 하자면 그거예요. 안 보이게 하나 정도는 잘 몰라, 그렇죠? 우리가 뭐 피자가 있는데 뭐 피자가 막 하나 정도 가져가는 거는 모르는데 한 2조각, 3조각을 가져왔어. 바로 표가 나잖아요. 근데 교과서에서 해놓은 거는 괜찮다고. 아니, 그러니까 교과서에서 인용을 해도 누가 괜찮다고? 2단락 인용이 괜찮다고요? 아, 그것도 절대 안 됩니다. 아, 제가 이거 논문 수십 편 썼어요. 저 박사예요, 박사. 그러니까 그러면 예. 어쨌거나 방송 강의 아까 말씀하신 예. 방송 강의가 교재인가요? 아니, 방송 강의는 교재하고 또 다르죠. 왜냐면 방송 강의는 교재 내용을 교수님들이 또 자기 말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짧게 막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교재에서 인용한 건 또 다른 거기 때문에 만약에 방송 강의를 여러분이 쓰면 뭐 국문학개론 뭐 누구의 방송 강의 뭐 5강에서 인용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페이지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방송 강의 몇 강 에서 내용을 인용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써주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걸 써놓고 그걸 다시 그런 것까지 참고문을 쓸 필요는 없어요. 방송 강의 인용은 그냥 각주 정도로 끝나면 돼요. 그렇죠? 그거를 참고문으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예, 또요? 예. 예. 저는 이제 지금 글쓰기하고는 관계가 없고 과제물 그거. 이거 과제물도 이야기했잖아요. 예. 건강 아까 1학년인데 예. 인간과 사회하고 예. 역사의 현장을 찾아서 이 예. 참고문을 좀 찾고 싶은데 뭘까요? 인간과 사회는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인간과 사회는 도서관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인간과 사회라는 책이 엄청 많아요. 인간과 사회 또는 만약에 인간과 사회가 없으면 뭐 그런 사회학 쪽이죠. 사회학. 그러니까 그 인간과 사회를 제가 찾기 힘들면 그 도서관에 가서 사회학 서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이제 잘 모르면 거기 이제 사사님한테 물어보셔가지고 거기 딱 사회학 서적에 들어가면 인간 문제가 다 나와요. 사회학 코너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역사 현장 찾아서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역사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학 쪽이나 역사학, 사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야에 들어가면 역사 현장을 찾아서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문화 또는 뭐 한국 문화유물 유적이라든가 역사 코너 쪽에 가면 아마 되게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그거는 사학 쪽과 관련된 거니까. 예. 지금 8시까지만 할게요. 제가 이제 또 좀 시시하기도 하니까 저는 이게 시간관념이 원래 되게 철두철미한데 여러분이 질문하시길래 8시까지만 받는 걸로 할게요. 만약에 없으면 쉬는데 예, 또 없으신가요 이제? 다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여러분이 이제 마무리를 하면 리포트를 쓸 때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들이 또 많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또 그 지금 녹화해서 제가 올릴 테니까 유튜브에다가 뭐 이거 뭐 전송해 주셔도 좋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리포트 쓰는 거는 크게 뭐 이렇게 아주 복잡하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제가 또 유튜브에다 이거 올리면 거기 밑에 댓글로 이렇게 뭐 질문을 주세요. 그럼 제가 뭐 답을 달 수 있으면 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 되셨나요? 네. 예, 그러면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제가 그
시 쓰는 거 제가 또 시도한 2집까지 냈거든요. 그래서 시 쓰는 거 또 글 쓰는 거 이런 문제 나머지 시간은 그것도 좋은 시간이에요. 다 들었다고 가지 마시고 강의 잘 들으신 분들가 선물도 시집도 들을 수 있으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